안녕하세요, 마망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직장생활과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직장생활을 그린 소설을 읽으면서 공감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위로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권씩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무 작가의 맹인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육각형 스펙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고르게 높은 능력치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죠. 이 책은 그 육각형 스펙에서 모티브를 얻어 쓰인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퍼 리얼리즘이어가지고 공감되는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줄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5년차 대리 김영백. 그는 오늘도 평범한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묵직한 회전문을 밀고 해방이라도 된 듯 버스에 올라탄 그는 습관적으로 익명의 직장인 커뮤니티 앱 스크린에 접속합니다. 저 정도면 평균은 되나요? 결혼할 사람인데 스펙 비교 부탁드립니다. 등 익숙하게 엄지를 밀어 올리며 게시물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내 투자니 주식이니 하는 글들이 보입니다. 그도 주식을 했지만 85,000원에서 물린 일명 85층 펜트하우스 주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펜트하우스와는 사뭇 다른 컴컴한 집에 들어와 벌러덩 누워 SNS를 보기 시작합니다. 바디 프로필, 오운환, 독서 일기 등 화려한 삶의 파편들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혼자만의 공간인 집에서조차 SNS 넘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던 영백. 그는 오늘도 인증을 위해 러닝머신 위에 오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이 잡힙니다. 업계 1위 기업의 개발자인 동주,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무원 인연까지. 그런데 이들은 마냥 친한 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나은 육각형인지 재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서로뿐만이 아닙니다. 남들과 같은 육각형이 되기 위해 오늘도 자신 스스로 이리저리 재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과연 정육각형이 될 수 있을까요? 소설 맹인의 거울은 30대, 그러니까 30 초중반 정도의 직장인들의 삶과 애환을 잘 그린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일상,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고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면 바보니, 부동산을 해야 한다느니 그런 말들에 휩쓸리기가 너무 쉽죠. 20대 때는 겁도 없이 막 뭘 해보기도 하고 패기 있고 그랬었는데 30대가 되니까 그런 패기도 다 사라지고 뭔가 점점 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소설 속 주인공들처럼요. 이 소설 속 영백, 동주, 인형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되게 괜찮은 직장에 평범하게 생활하고 되게 괜찮은 사람들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 마음속에 어떤 열등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육각형 중 그 짧은 선에만 골몰하며 그거를 오늘도 늘리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근데 이 책은 그렇게 사는 게 맞냐고, 남들처럼 어떤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만이 옳은 거냐고, 비슷한 스펙의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 오늘도 남들처럼 살았다라고 SNS에 인증하는 거, 이게 과연 맞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남들처럼이라는 정상성이라는 게 정말 있느냐고 물어보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뭐라고 할까,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닮고 싶은 어떤 사람에 대한 나 혼자만 태우는 애간장, 그리고 그런 못난 열등감 같은 거를 좀 많이 마주했던 것 같아요. 저의 민낯을 좀 봤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나 꼭 육각형으로 살 필요 없는데 나 그냥 좀 찌그러져도 사다리꼴로 살면 안 되나? 그냥 좀 삐뚤어진 삼각형으로 살거나 그냥 동그라미로 살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30대라면 대부분 공감할 만한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해답을 내렸고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서로 이 책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의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이제 거울 삼아 내 삶은 어떤지 비추어 보고
내 삶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언럭키 스타트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맹인의 거울이 어떤 인간 개개인의 민낯을 비추었다면 이 책은 회사 자체의 민낯을 비추는 그런 책입니다. 줄거리부터 바로 소개할게요. 여기 국제마인드 뷰티 컨텐츠 그룹이라는 스타트업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표가 영어 닉네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대표가 닉네임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게다가 영어 이름이 있다는데도 막무가내로 이름을 지어줘 버립니다. 김다정 주임은 DJ 주임, 오지구 대리는 얼스 대리, 이수진 과장은 수잔 과장으로 말이죠.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닉네임을 쓸 거면 직급은 빼든지요. 게다가 헷갈리니까 입에 붙을 때까지만 김다정 DJ 주임 이런 식으로 혼용하자고까지 말합니다. 직원은 단 3명뿐인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불러야 하나요? 일당백해야 하는 업무 강도에 이상한 호칭까지. 직원들은 스타트업의 업은 업이 아닌 업보의 업이 아니겠냐고 자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입사원 한 명이 들어오는데요. 포스가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이들의 회사 생활 괜찮을까요? 이 책은 매일같이 비현실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언럭키한 스타트업에서의 일상을 26편의 에피소드로 엮은 시트콤 같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빵빵 터지는 웃음이 나올 때도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좀 웃픈 상황도 많았습니다. 저도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일을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가 생각나면서 여러 가지 공감하고 되게 웃기고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기도 했고요. 근데 뭐 스타트업이 다 이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는 에피소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고 또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26편의 에피소드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호흡이 되게 짧고 뭔가 계속 일이 빵빵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쉴 새 없이 재미있게 쭉쭉 읽어 나갔던 것 같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백오피스입니다. 백오피스는 호텔의 그 프론트 오피스의 후방 업무를 해주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행사 개최라든지 객실 예약, 마케팅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곳이죠. 즉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노동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한 호텔에서 태영이라는 대기업의 행사가 개최되는데 거기에 얽힌 세 여성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먼저 태형의 담당자 홍지영이 있고 그리고 아티스틱이란 기획사의 기획자 임강희, 퀸터스 호텔의 백오피스 지배인 강혜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태형의 행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사에서의 입지나 승진 또는 회사의 존폐 문제까지 얽힌 걱정거리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태형의 큰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했죠. 열정 있는 야심가이기도 하고 사회생활 만렙이기도 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크기도 한 이 세 여성의 백오피스는 오늘도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 프로젝트를 과연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이스 업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사의 어떤 기획과 입찰과 진행이 아무래도 조금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 치열하고 또 가끔은 비열하기도 한 그런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좀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읽었고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어내실지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백오피스가 과연 백조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우아하게 물 위에 떠 있지만 그 밑에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헤엄을 치고 있잖아요. 이 세 명의 여성의 모습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 손짓이건 몸짓이건 발짓까지 그냥 다 해버립니다. 이런 세 명의 어떤 열정과 연대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유지하는 데는 그것을 아끼는 어떤 이들의 마음과 그것을 받쳐줄 희생이
후방에서 울타리 쳐줘야 함을 알고 그저 앞에 주어진 자신의 일을 하는 그들의 태도의 연대가 저에게 약간 동료애와 인류애를 좀 상기시켜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하는 모습이 되게 지극히 현실적이어가지고 더 많이 몰입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저 스스로 일하는 태도, 어떤 마음가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또 얼마나 내 앞에 있는 일을 그저 주어진 대로 잘 해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반성도 하고 다짐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과 업무와 그리고 또 사회생활과 여러 가지 상황 등 많이 공감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살얼음판 같은 진짜 그런 사회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긴장감까지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오피스도 정말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직장인의 삶을 다룬 책 3권을 갖고 왔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직장인 분들은 정말 많이 공감하실 것 같고, 학생이신 분들은 어느 지점에서는 또 공감하실 테고, 또 어느 지점에서는 또 새로운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생활과 관련된 책들이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사회생활하는 나를 되돌아보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책들 모두 흥미롭게 읽었고요. 여러분에게도 흥미롭고 좋은 그런 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